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오랜 세월 몸담았던 회사를 떠날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봄 기운이 아직 겨울 추위를 머금은 서울의 거리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벚꽃 봉우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조용히 개화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쓸쓸한 계절의 변화와 겹치듯 김일호 씨는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65세 인생의 대부분을 대기업 전자회사에 바친 일호 씨에게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개발부 동료들과 새로운 기술 개발에 몰두했던 날들. 압박감도 컸지만 그 이상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 동료들과 나누는 기쁨. 회사에서의 나날은 일호 씨의 인생에 빛과 충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은 일호 씨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회사로 향할 필요도, 밤늦게까지 야근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의미라고 느꼈던 일에서 벗어나 일호 씨는 마치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방황했습니다. 일호 씨의 가족은 아내 순자 씨와 두 아들 내외, 그리고 손자들입니다. 순자 씨는 전업주부로서 오랫동안 일호 씨를 묵묵히 지지해왔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독립하여 살고 있습니다. 일호 씨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오랫동안 일 중심의 생활을 해왔기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일호 씨는 매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순자 씨가 내려준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습니다. 점심은 TV를 보며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습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온하고 평화로운 나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호 씨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할 일이 없을까? 일호 씨는 그렇게 중얼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에만 전념하며 살아온 일호 씨에게 일 이외의 것은 모두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일호 씨의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걱정했습니다. 순자 씨는 일호 씨가 정년퇴직 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보는 건 어떨까? 하지만 일호 씨는 어떤 제안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호 씨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잃고 나는 누구가 되어버리는 걸까? 그런 불안감이 일호 씨의 마음을 잠식해 갔습니다. 일호 씨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큰아들 영수는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영호는 부산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본가에 들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수는 일호 씨에게 골프를 권유해 보았습니다. 영호는 일호 씨에게 최신 의료 장비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호 씨는 어딘가 멍한 상태였고 아들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일호 씨는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듯 자신의 나아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과연 일호 씨는 이 안개를 벗어나 다시 인생의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게이트볼과의 만남은 일호 씨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우연히 공원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함께 연습을 시작하자 금세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공을 쳐서 게이트를 통과시키는 짜릿함. 동료와 협력하여 점수를 겨루는 즐거움.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 일호 씨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마음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호 씨의 새로운 도전은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게이트볼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일호 씨를 낯선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일호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김일호 씨 되시나요? 저는 박 씨 가문 사람입니다. 박 씨. 그 이름을 듣자
이로 씨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로 씨가 아직 젊고 가난했던 시절의 쓰라린 기억이었습니다. 시간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로 씨는 시골의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도시로 나가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이로 씨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대학교를 다니며 힘겹게 공부했습니다. 그런 이로 씨에게 유일한 마음의 지탱이었던 것은 고향에 남겨둔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여동생 미영은 이로 씨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미영은 이로 씨보다 5살 아래였고 밝고 상냥한 아이였습니다. 이로 씨는 미영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일했습니다. 미영 또한 오빠를 깊이 따랐고 늘 편지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씨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 취직하자마자 비극이 일어납니다. 미영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로 씨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좀 더 일찍 성공했더라면, 좀 더 돈이 있었더라면, 미영이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이로 씨는 미영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에 몰두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고향의 가족과 연락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박 씨 가문의 여성은 자신이 미영의 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영은 이로 씨가 서울로 올라간 후 지역의 명문가인 박 씨 가문의 아들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낳은 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늘 오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빠는 정말 훌륭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오빠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여성의 말에 이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넘어 여동생의 흔적을 마주한 감동. 그리고 미영이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 동시에 고향의 가족을 버렸다는 후회가 이로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로 씨는 박 씨 가문 사람들과 교류하며 미영의 삶의 흔적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로 씨의 마음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 씨 가문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영의 죽음에 관한 끔찍한 비밀이었습니다. 박 씨 가문의 가장이자 미영의 남편은 냉혹하고 오만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미영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박 씨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던 것입니다. 미영은 남편의 폭력과 냉대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로 씨가 서울로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박 씨 가문의 수치로 여겨져 가족들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딸은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로 씨의 존재를 알게 되어 그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로 씨는 미영의 죽음의 진실을 알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 가문에 대한 복수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가문입니다. 이로 씨는 고립무원의 싸움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미영의 딸 수연은 이로 씨의 복수심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로 씨가 증오심에 사로잡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로 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씨,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디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수연의 말에 이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로 씨는 박 씨 가문과의 싸움에 몸을 던집니다. 길고 험난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로 씨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몇 번이나 좌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영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로 씨는 박 씨 가문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미영의 죽음의 진실은 세상에 알려졌고 박 씨 가문의 가장은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씨는 여동생의 억울함을 풀고 복수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끝낸 이로 씨는 깊은 허무감에 휩싸였습니다. 복수는 이로 씨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로 씨의 마음은 더욱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로 씨는 다시 한번 이로 씨의 죽음은 순자 씨와 영수에게 깊은 슬픔과 후회를 남겼습니다. 특히 영수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영수는 밤마다 흐느끼며 후회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영수를 묵묵히 위로하며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로 씨의 장례식을 치른 후 영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한 영수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로 씨의 젊은 시절부터 정년퇴직 후의 고뇌, 게이트볼에 대한 열정, 미영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박씨 가문에 대한 복수, 그리고 수현과의 만남, 그리고 최근의 봉사활동에 대한 기록까지 이로 씨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으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삶과 고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수와 순자 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와 영수에게 늘 고맙고 미안했다. 너희들이 있어 내 삶은 행복했다. 영수는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아버지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영수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것처럼 영수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활동했던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영수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함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수는 봉사활동을 통해 아버지가 느꼈던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따뜻한 미소와 감사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수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듯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복지관에서 우연히 수현과 마주쳤습니다. 수현은 이로 씨의 죽음을 알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수현에게 아버지의 일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수현을 만나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수현은 이로 씨의 진심을 알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와 수현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로 씨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수는 수현과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로 씨의 삶을 기억하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로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버지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로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은 영수와 수현,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에게 이어져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로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수현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이로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꿈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하지만 수현은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의 유언처럼 남겨진 딸,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현은 어린 지혜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이제 엄마밖에 없구나. 수현은 지혜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씨와 함께 이루지 못한 꿈을 지혜와 함께 이루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현은 이로 씨의 뜻을 이어받아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데리고 시골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현은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갔고 지혜는 마을의 아이들과 어울리며 밝게 자랐습니다. 수현은 마을에 작은 공부방을 열어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외로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수현의 헌신적인 봉사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지혜는 엄마를 닮아 착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수현은 지혜에게 이로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지혜는 엄마와 이로 씨의 뜻을 이어받아 의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꿈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수현은 마을에서 우연히 영수와 재회했습니다. 영수는 이로 씨의 죽음 이후 수현과 지혜를 찾아 전국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수현과 지혜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했습니다. 수현과 영수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씨의 뜻을 이어받아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영수는 수현의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현은 영수와 함께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수현과 영수, 그리고 지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로 씨의 삶을 기억하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혜는 의대에 진학하여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수현과 영수가 있는 마을로 돌아와 작은 병원을 열었습니다. 지혜는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며 엄마와 이로 씨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수현과 영수는 지혜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이로 씨의 삶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로 씨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현과 영수, 그리고 지혜를 행복을 전하는 가족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로 씨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수현과 영수, 그리고 지혜는 이로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소 앞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수는 이로 씨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수현과 지혜는 영수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이로 씨의 따뜻한 사랑처럼 봄 햇살처럼 빛났습니다. 이로 씨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은 수현과 영수, 그리고 지혜를 통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김이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합니다. 그의 삶은 성공과 좌절, 사랑과 상실, 후회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과 조언, 그리고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 씨는 젊은 시절 성공을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었고 뒤늦은 후회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는 일과 가족, 개인적인 삶 사이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에만 몰두하여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로 씨는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박 씨 가문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로 씨는 정년퇴직 후 게이트볼과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활력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로 씨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섯째,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이로 씨는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줍니다. 그의 삶은 굴곡과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그의 삶을 거울 삼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로 씨의 이야기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버팀목이며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우리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지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